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스타들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태도 논란, 불법 행위, 동료와의 불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함께 일하기 싫은 연예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일하기 싫은 연예인 탑10을 주제로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인물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 이미지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 경력과 대중적 신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연예계에서 태도와 인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체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위는 이서원. 이서원은 1997년에 태어난 배우로 20대 초반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대중의 기대를 모았다.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에서 풋풋한 청춘 캐릭터를 맡아 이름을 알렸고, 이어 병원선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선한 마스크와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유망주로서 방송가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의 MC로도 발탁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2018년 그의 경력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서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피해자의 증언과 현장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폭력성과 위협이 결합된 범죄라는 점에서 대중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이 터지자 방송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서원은 뮤직뱅크 MC 자리에서 하차했고, 방영 중이던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에서도 급하게 교체되었다. 제작진은 촬영된 분량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이는 제작 일정과 배우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었다. 신인 배우로서 기회를 막 잡기 시작한 순간에 모든 활동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여론의 반응은 냉혹했다. 네티즌들은 잠재력이 있던 배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다. 연예계에 다시 설 자리는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젊은 나이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용서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그와의 협업을 완전히 끊었으며 재기의 가능성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이서원은 한때 차세대 스타로 불리던 기대주에서 한순간의 일탈로 모든 것을 잃은 배우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그의 사례는 한국 연예계에서 스캔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는 동시에 신인 배우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9위는 이민기. 이민기는 1985년생 배우로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연예계 대표 배우 중 한 명이다. 로맨틱 아일랜드, 이번 생은 처음이라 등 다채로운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로맨스와 코미디는 물론 진중한 연기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인정받았다. 특유의 부드러운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 덕분에 로맨스 장인이자 차세대 남신 배우라는 수식어가 뒤따랐다. 그러나 2016년 그의 이름은 예상치 못한 스캔들로 크게 흔들렸다. 부산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제기된 것이다.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이민기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로서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스캔들이 터지자 그가 출연을 준비하던 여러 작품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 제작진과 투자자들은 사건의 진위와 무관하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배우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후 복귀에 성공하긴 했지만 한 번 형성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무죄가 입증된 만큼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것이라며 이민기를 지지했다. 반면 또 다른 시선에서는 결백하다고 해도 의혹 자체가 불편하다.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는 끝났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함께 작업하는 배우와 제작진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민기의 사례는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도 연예인의 명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남았다. 법적으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시간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고,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 스캔들 리스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금 입증한 사건이었다. 8위는 탁재훈. 탁재훈은 1968년생으로 1990년대 후반 듀오 컨트리 꼬꼬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재치 있는 입담과 유쾌한 성격으로 예능계에 자리 잡으며 가수뿐 아니라 MC, 코미디언으로도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곳곳에서 활약하며 국민 예능인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진행자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이에 13년 그의 커리어는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탁재훈이 불법 스포츠 도박, 즉 불법 해외 축구구 도박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건이 공개되자 그는 즉각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쌓아 올린 어깨끗한 MC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후 방송가는 탁재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새로운 예능 출연 역시 전면 취소되었다. 시청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예능 MC로서의 이미지는 도박 사건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그의 커리어는 장기간 공백 상태에 빠졌다. 공중의 반응은 대체로 차가웠다. 많은 이들은 겉으로는 유쾌하고 바른 척하지만 뒤로는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이중적 인물이라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예능계의 친근한 얼굴로 쌓아온 명성이 배신감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그의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여전히 좋아하며 복귀를 응원했다. 하지만 대중적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조금씩 방송에 복귀하며 활동을 재개했지만 전성기 시절의 신뢰와 호감도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도박 스캔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과 함께 회자되며 성공한 MC의 몰락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탁재훈의 사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도 단 한 번의 도박 스캔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이는 연예계에서 이미지 관리와 사생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7위는 신정환. 신정환은 1972년생으로 1990년대 중반 그룹 로우라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유머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국민 MC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그 특유의 친근하고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랑받으며 방송계에서 입지를 다졌고, 예능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각종 토크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의 연예계 경력은 두 차례의 스캔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이다. 당시 신정환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2010년 그는 필리핀에서 국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는 당시 이 사건을 열대병에 걸려 치료 중이었다는 거짓말로 해명했지만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두 번째 스캔들은 그가 자신을 변호하려 했던 방식마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신정환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옹호하려 했고, 이는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샀다. 믿을 수 없는 연예인,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그가 연예계에서 다시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의 스캔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송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정환은 전국 방송에서의 출연이 금지되었고, 그가 진행하던 예능 프로그램들은 모두 하차해야 했다. 한때 국민 MC로 불렸던 그였지만 그의 이름은 한순간에 타락과 거짓말의 대명사로 변했다. 대중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 네티즌들은 그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속해서 대중을 속인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관계자들도 그와의 협업에 대한 거리를 두었고, 신정환은 한동안 방송계를 떠나야 했다. 그가 다시 복귀한 이후에도 예전처럼 큰 인기를 얻기는 어려웠고, 그의 영향력은 크게 떨어졌다. 신정환의 경우는 연예계에서의 권력과 인기가 어떻게 한순간의 실수와 거짓말로 인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의 스캔들은 도박이라는 문제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것을 숨기려 했던 태도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왔고, 이는 연예계에서의 신뢰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6위는 정준영. 정준영은 1989년생 가수 겸 방송인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자유분방한 매력으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예능 프로그램 1박 저2일 등 다수의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며 재미있는 예능인이자 개성 있는 뮤지션으로 사랑받았다. 대중에게는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이미지로 다가왔고 방송과 음악 활동을 동시에 이어가며 다재다능한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9년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정준영이 이른바 성광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고 이를 즐기며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은 곧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은 이를 연예계의 N번방 사건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법정에서는 그의 범죄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고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과거 쌓아온 음악적 성취와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단숨에 무너졌다. 1박 2일에서는 즉각 퇴출되었으며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과 광고 계약은 전면 취소되었다. 아티스트로서의 경력은 사실상 완전히 끝이 났다. 대중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다. 네티즌들은 그를 두고 사회에 돌아올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 단정지었고 과거 함께 방송에서 호흡을 맞췄던 동료들조차 관계를 끊으며 철저히 선을 그었다. 한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뮤지션으로 불리던 그는 이제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만 기억되게 되었다. 정준영의 사례는 한국 연예계에서 예능인에서 사회적 범죄자로 추락하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남았다. 단순한 구설이나 일시적인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였기에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연예계가 아닌 범죄사로 기록되었다. 이는 또한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결코 법과 윤리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이 되었다. 5위는 최종훈. 최종훈은 1990년생으로 밴드 FT 아일랜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그룹의 음악적 색깔을 이끌어가는 중심 멤버였으며 무대 위에서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뮤지션, 무대 밖에서는 젠틀하고 매력적인 청년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밴드 아이돌이라는 독특한 정체성 속에서 그는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9년 그의 이름은 씻을 수 없는 범죄와 함께 연예계 역사에 기록되었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빅뱅 출신 승리 등과 함께 이른바 단톡방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와 재판 끝에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충격에 빠뜨린 범죄였다. 꽃미남 아이돌로 각광받던 그의 이미지는 단숨에 성범죄자로 추락했고 모든 방송과 활동에서 퇴출되었다. 소속사는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고 FT 아일랜드에서의 퇴출을 공식화했다. 음악 활동뿐 아니라 광고, 방송, 팬 행사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흔적은 삭제되거나 취소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사실상 연예계에서 지워졌다. 대중의 반응은 한결같이 분노와 경멸이었다. 네티즌들은 그를 두고 아이돌의 탈을 쓴 범죄자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피해자에 대한 공분 속에서 최종훈에 대한 용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료 연예인들 역시 그와의 관계를 철저히 끊으며 거리를 두었고 연예계는 그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최종훈의 사례는 아이돌 리더이자 뮤지션에서 사회가 외면하는 범죄자로 추락한 극단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음악인도 스타도 아닌 범죄자로서만 기억되며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커리어를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가 되었다. 4위는 승리. 승리는 1990년생으로 세계적인 K-POP 그룹 빅뱅의 막내 멤버로 데뷔했다. 그룹 활동을 통해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요식업, 클럽 운영,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다방면에 손을 뻗으며 사업가형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K-POP 스타 중 드물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단숨에 무너졌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라 불린 초대형 스캔들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면서다. 승리는 자신이 연루된 클럽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성접대, 탈세, 경찰 유착, 마약 의혹 등 각종 범죄에 휘말렸다. 언론은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때 글로벌 아이돌로 존경받던 그는 순식간에 한국 연예계 최대의 스캔들 당사자가 되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에 오르자 승리는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은퇴 선언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재판을 거쳐 그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스타가 아닌 범죄자로 법정에 섰다. 과거 쌓아올린 화려한 무대 위의 이미지와 글로벌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중의 반응은 극도로 차가웠다. 네티즌들은 그를 두고 K-팝의 부패와 추락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사회적 분노의 대상을 승리에게 집중시켰다. 과거 함께 활동하던 동료 아티스트와 업계 관계자들조차 거리를 두었고 연예계에서 그의 이름은 금기처럼 여겨졌다. 승리의 사례는 세계적인 명성과 막대한 부를 누리던 스타도 중대한 범죄 스캔들 앞에서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성공한 아이돌에서 범죄자의 상징으로 전락한 그의 몰락은 K-팝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았다. 3위는 김현중. 김현중은 1986년생으로 2세대 아이돌 그룹 SS501의 리더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룹 활동뿐 아니라 배우로서도 성공을 거두며 드라마 꽃보다 남자, 장난스런 키스에 출연해 훈훈한 왕자님 같은 이미지로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았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폭발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한류 프린스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러나 2014년 그의 커리어는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맞았다. 전 여자친구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상해 진단서와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한 것이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고 김현중의 사생활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일부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나 실제로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무고 논란을 넘어 복잡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며 김현중은 활동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고 그 사이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와 광고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이미지가 순정 로맨스의 아이콘에서 폭력과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변해버리면서 그가 연예계에서 차지하던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결국 그는 군입대를 선택했지만 군복무가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제대 후 그는 음악 활동과 콘서트를 통해 재기를 시도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일부 충성도 높은 팬층이 남아 있었지만 한때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던 폭발적인 인기는 사라졌다. 그가 과거의 위치를 되찾기에는 이미지 손상이 너무 컸고 법정 다툼과 폭력 논란에 휩싸인 스타라는 낙인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대중은 김현중의 사건을 두고 한류 프린스에서 몰락한 스타라는 평가를 내렸다. 네티즌들은 진실이 무엇이든 폭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현중은 자신이 쌓아온 화려한 커리어를 지켜내지 못했고 이는 사생활 문제 하나가 어떻게 글로벌 스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2위는 박유천. 박유천은 1986년생으로 그룹 동방신기TV XQ 멤버로 데뷔해 국민 아이돌로 불릴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후 새 멤버가 독립해 결성한 JYP에서도 메인 보컬로 활약하며 해외 투어와 앨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노래뿐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재능을 입증했는데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옥탑방 왕세자는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졌다. 한때 그는 아이돌에서 연기자로 성공적으로 전향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2016년 그의 화려한 경력은 심각한 스캔들에 휘말리며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화장실에서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일부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고소가 취하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한때 바른 이미지를 대표하던 그에게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에 터졌다. 박유천이 필로폰 메탄페타민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백을 주장했지만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충격을 받은 대중은 등을 돌렸고 그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커리어뿐 아니라 소속 그룹 제이와빼지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광고와 드라마 계약은 모두 취소되었고 그룹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와의 협업을 피했으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한류 스타가 아닌 범죄 연루 연예인으로 남았다. 공중의 반응은 냉혹했다. 네티즌들은 국민 아이돌에서 마약범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했다. 한국 팬들은 거의 모두 등을 돌렸고 해외 팬덤에서도 급격히 지지세가 줄어들었다. 소수의 팬만이 여전히 그를 응원했지만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해졌다. 박유천은 아이돌, 배우, 한류 스타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모두 잃고 지금은 연예계에서 퇴출된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의 사례는 한때의 전성기와 글로벌 인기가 중대한 범죄와 거짓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1위는 강지환. 강지환은 1977년생 배우로 드라마와 영화 모두에서 활약하며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을 얻어왔다. 드라마 쾌도 홍길동, 라이트미, 몬스터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안정적인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꾸준한 작품 활동과 성실한 이미지 덕분에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했고 충무로와 안방극장을 오가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온 배우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그의 이름은 충격적인 범죄 혐의와 함께 연예계 최악의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는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있던 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사건 직후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대중은 성실한 배우로 알려졌던 그의 이중적인 얼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수사와 재판 결과 강지환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 사실은 법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배우 강지환이 아닌 성범죄자로 불리게 되었다. 사건의 여파는 곧바로 방송계로 번졌다. 그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는 촬영분이 통째로 삭제되거나 다른 배우로 교체되었고 출연 예정이던 작품과 광고 계약 역시 모두 취소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실력파 배우라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으며 한국 연예계에서 그의 이름은 사실상 금기어가 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극도로 냉혹했다. 네티즌들은 그를 두고 배우가 아닌 범죄자라 단정지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 배우와 제작진들 역시 일제히 등을 돌렸다. 소속사 또한 계약을 해지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에서 선을 그었다. 결국 강지환은 한순간의 범죄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와 명예를 송두리째 잃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만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으며 한국 연예계는 그의 사례를 한순간의 범죄가 어떻게 수십 년의 경력을 끝장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다.